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못 푸신 문제는 이따가라도 다시 해보시고 지금은 설명 들어주세요. 자,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이것만 없으면 당장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실행을 했을 때 나옵니다. 내가 이름과 나이를 넣은 대로 자기소개 나오고 있어요. 왜냐? 메서드에서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자, 이거는 사실 그리고 자기소개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이제 이 친구들의 값 같은 거 전역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쓰니까 상황에 맞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죠. 나이의 값을 증가시켰을 때도 잘 올라가고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제 공격 메서드 사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지금 A 전사라고 하는 변수한테 공격 메서드를 리모컨을 눌러서 실행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메서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이거 만들면 당연히 전사 클래스에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 A 전사의 타입은 전사였으니까. 자, 제가 아까 녹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이 공격 메서드 얘가 실행될 당시에 이 해당 메서드는요 이 클래스 내에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활객체랑 연결이 되었는지 칼객체랑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알 방법도 없고요. 그냥 몰라요. 모릅니다. 얘가 뭘 갖고 있는지 공격 메서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얘를 불러다 쓸 수만 있는 거지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거가 뭐가 연결이 되었냐에 따라서 어떤 걸로 공격하는지 메시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공격 메서드 안에다가 이런 걸 넣었다면 이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왜냐면 칼이 연결되었을 때도 활로 공격한다는 메시지가 나와버릴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으실 수 있으실 텐데 자, 그러면 이 공격 메서드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칼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칼과 연결된 상태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라 그랬는데 왜 알 필요가 없는 거냐면요 그냥 얘를 불러다가 얘한테 일시키면 돼요. 지금 A 무기 얘는 뭐예요? 무기 타입의 변수고요. 이 변수한테는 활객체 혹은 칼객체가 연결이 되죠. 얘는 객체네요. 그러면 결국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겠네요. A 무기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들고 있는 리모컨은 무기 리모컨일 거고 그쵸? 그러니까 칼 리모컨이 A 무기라는 변수한테 넘어오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형변환이 일어나며 리모컨을 넘겨받을 거라 얘는 결국 무기 리모컨을 갖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럼 무기 리모컨을 눌러서 작동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작동 메서드 없어서 뭐라고 할 건데 얘 만들면 어디 만들어줘요? 해당 메서드 없는 거 혹은 변수 만들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있는 변수의 타입을 보면 된다 그랬죠. 이 A 무기의 타입은 무기니까 이 메서드는 무조건 여기 만들어지겠네요. 실제로 create 메서드 눌러보면 여기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작동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런 걸 넣었대요. 이거 의미 있어요? 없죠. 칼이 연결되든 활이 연결되든 얘는 이걸 작동을 시킬 거니까 그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얘는 버튼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구현부를 딱히 실제로 로직을 가질 필요가 없는 메서드가 되는 거고 얘를 물려받은 칼과 활에서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활이 연결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얘가 실행되긴 하는데 오버라이딩 된 얘가 실행을 할 거고 활이 연결됐을 때는 얘겠지만 오버라이딩 된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활일 때는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주고
칼일 때는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죠.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이 메서드가 일을 할 당시에 이 a묵이라는 변수가 어떠한 값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얘가 뭘 들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얘를 불러다가 일 시켜버리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얘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점점 응용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상속 개념 플러스 구성 방식의 개념을 적절히 조화시킨 거예요. a묵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객체를 연결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과정, 이거 우리 그 개발자 A, B, C 얘기하면서 얘기 나눴던 그 상황의 구성 방식과 동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를 게 없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칸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지금 알 박혀 있는데 얘도 알 박히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름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매개 변수 금지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매개 변수 금지가 아니라면 지금 이 공격 메서드를 실행할 당시에 뭐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여기다 넣어준다면 뭐 여기서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넣어서 넘긴다라는 개념은 결국 얘를 쓴다라는 건데 얘는 그냥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것도 물론 인자 매개 변수 맞아요. 맞긴 한데 실행시키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인자 매개 변수는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은 한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동 메서드에 이제 이런 인자가 추가됐으니까 해당 인자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안 그러면 같은 같은 메서드로 봐주지 않을 거니까. 자, 매개 변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보세요. 이 무기 클래스에 있는 작동 메서드랑 활 클래스에 있는 작동 메서드랑 같은 애인가요? 지금은 오버라이딩이 된 건가요? 이 상태, 현재 상태에서. 지금은 오버라이딩이 된 게 아니죠. 왜 아니에요? 다른 메서드잖아요, 이거.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메서드라고 했어요, 오버로딩. 얘는 그냥 서로 다른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칼과 활이 무기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얘네들은 읽고 간다라는 거죠. 버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오버라이딩으로 만들어 주려면 매개 변수를 똑같이 넣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개 변수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은 여기선 이름이지만 여기선 공격자명 이래도 돼요. 그냥 변수 이름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와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개수. 여기가 두 개인데 여기가 하나면 다른 메서드.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는 스트링인데 여기가 인트면 다른 메서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름은 같이 써요. 헷갈리니까. 자, 이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디스가 아니죠. 매개 변수로 받았으니까 그냥 써야죠.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그럼 여기서 공격 전에 만약에 카니가 아니라 얘는 그냥 카니로 두고 여기서 이름을 바꿨다면 여기서는 뭐 하니로 바꿨다면 이름도 잘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매개 변수를 진짜 아예 안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 않는 방법. 매개 변수 같은 걸 아예 안 쓴 상태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상황만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름이라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라는 정보는 여기서 정해질 거고 이 클래스 내에서 이 정해진 정보를 얘네가 알려면 일단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넘겨주면 돼요. 어떻게? 매개 변수도 안 쓰는데. 자, 우리에게는 A무기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죠. 무기 클래스와 연결할 수 있는 이 친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얘가 갖고 있는 지금은 없지만 이런 변수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변수를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백업의 개념이죠. 이걸 실행하기 전에 A 무기한테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구멍 뚫어놓고 이 이름에다가 얘를 넘겨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왔겠네요. 그걸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름 써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디스 붙여도 되고, 사실상 좀 더 정확하게 가보자면, 완전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얘는 디스도 아니고 슈퍼가 붙겠죠. 부모의 변수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여기 안에 이름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없으니까 디스를 쓰나 슈퍼를 쓰나 그걸 생략하나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얘네를 서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들을 길러내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였고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 얘도 똑같아요.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타입이 일단 하나 필요한 거고요. 지금 사람 객체 만들고 있고, 이 코드에서 지금 현재 이만큼 봤을 때 객체 몇 개예요? 2개인가요? 4개죠? U가 몇 번 쓰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여기서 사람은 한 타입으로 객체만 2개 찍어낸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클래스는 총 몇 개? 이것만 봤을 때 일단 3개 필요하죠. 사람, 영화반점, 북경반점 필요한 거겠죠? 일단 필요한 거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필요한 거 3개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변수들, 얘네 지금 다 변수죠? 왜 변수예요? 대입연산자랑 같이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변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변수 지금 5개 있는데 얘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사람 클래스에 있어야겠죠. 이 변수를 불러내고 있는 이 친구의 타입을 뭐라고 했어요? 다 사람 클래스에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퀵픽스로 다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퍼블릭만 공통으로 다 지어주면 되고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A 좋아하는 음식점의 타입이 영화반점이라고 일단 들어왔는데, 얘가 영화반점이라고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타입이 영화반점 객체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지금 누가 문제예요? 북경반점이 문제죠. 얘는 연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단순하게 해결하려면 북경반점이 영화반점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서로 상속을 받는다. 근데 좀 이상하죠? A/B 테스트도 좀 애매하고,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인가를 따져봐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진짜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 상위 개념은 음식점 정도 해주면 되겠죠? 혹은 뭐 중국집, 뭐든 좋아요. 저는 음식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입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 북경반점과 영화반점이 둘 다 음식점으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 자,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배달음식 주문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자, 김철수, 김영희 둘 다 같은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 만들면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이 메서드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죠? 얘를 호출하고 있는 변수의 타입을 뭐라고 했죠? 사람 클래스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주문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철수 변수가 실행을 시킬 때랑 영희 변수가 실행을 시킬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거 너무 쉽죠? 그냥 다른 부분들 구멍 다 내놓고서 서식 지정자로 구멍 뚫어놓고 치환되게끔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이 되던가요?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면 얘를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변수를 그냥 쓰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기 어차피 에러 안 날 거니까 자 얘를 어쨌든 서식 지정자를 뚫어놓고 이 변수를 치환해서 넣겠다라고 해놓으면 얘는 주소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해봤었죠. 객체 리모컨 그 자체를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 자체를 그냥 출력문에 찍어버리면 그 해당 객체의 주소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바에서는 이 주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했습니다. 얘는 잘못된 정보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갔다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깔끔하게 출력문이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을. 배달음식 주문하다 해서 바로 이런 출력문을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출력문에 바로 넣을 게 아니라 배달음식 주문하다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는 내가 지금 영화반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북경반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상황. 즉 방금 전에 풀었던 공격 메서드가 A무기라는 변수가 활이랑 칼 둘 중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도 되는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건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불러다 놓고서 야 네가 주문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문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 그러니까 이 배달 음식 주문하다가 실행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건데 이런 일을 할 때 얘가 북경반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얘한테 있는 걸 출력하면 되는 거고 영화반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얘한테 있는 걸 출력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중간다리 음식점을 하나 스킵을 했어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스킵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주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주문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해당 음식점한테.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방금 전과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이 주문을 여기에도 넣어주고, 복사를 왜 이렇게 했지? 여기다가 이게 치환할 게 많기 때문에 F로 하겠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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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변수 뚫어주면 되겠네요. 이 변수들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죠? 사람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클래스가 배달음식 주문하다 메서드 갖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한테 주문 토스하고 있는데 정보 넘겨주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서식 지정자에 들어가야 되는 이 변수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값들 어떻게 알아요? 넘겨줘야 알죠. 그냥은 모르죠. 이 문제는 딱히 조건이 없네요. 그럼 그냥 매개 변수로 처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이름. 사실 여기서 넘길 때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기는 해요. 꺼낼 때만 우리가 순서를 잘 맞추면 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넘길 때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매운 정도,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넘기고 이 정보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가해주고, 근데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는 건 얘네들한테도 추가가 돼야만 오버라이딩이 된 개념이 되는 거니까 추가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이름, 전화번호,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영화 반점을 북경에다가 썼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만 영화로 바꿔주면 이 문제는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겠죠. 지금 이거 하나 빼고
다시 본다면, 자, 첫 번째 출력문 예상. 영화에서 김철수가 1, 2, 3, 4 매운 짬뽕. 영화에서 김철수가 1, 2, 3, 4 매운 짬뽕. 문제 없죠? 두 번째. 이게 안 먹어. 아, 뭐야. 잘못 누르고 있었잖아. 자, 두 번째가 국경에서 김영희 4321의 안 매운 짬뽕. 국경에서 김영희 4321의 안 매운 짬뽕. 문제 없고요. 영화에서 김영희 4321의 아주 매운 짜장. 영화에서 김영희 4321의 아주 매운 짜장. 문제 없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은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방식 말고도 더 다양한 방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바로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셔라 라고 했으면 오히려 접근이 쉬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문제니까. 그쵸? 얘는 그냥 반복 숙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사실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얘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얘는 지금 현재 객체 몇 개 만들어요? 코드 내에 객체 2개 있죠. 김철수 객체 하나, 김영희 객체 하나. 근데 얘네들이 타입이 사람이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가 총 몇 개? 일단 3개. 일단 이 3개는 필수로 필요한 거. 그리고 사람을 상속받게 해야겠죠. 자, 이러면 객체가 연결되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 상황. 그리고 얘네가 배달 음식 주문하다 메서드 똑같이 필요한 상황. 자,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출력 결과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를 빼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김철수 객체랑 김영희 객체는요, 이제 뭔가 문제에서 변수의 값을 세팅한 적이 없죠. 우리가 직접 뭐 A 김철수 점 뭐 이름 변수 불러다가 그 공간에 이런 값 넣겠다 이런 세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같은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러한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교시에 배웠던 개념, 생성자를 통해서. 자, 그럼 김철수 객체한테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 얘는 둘 다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생성자들이 필요할 거니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자면, 김철수의 생성자를 따로 만들고 김영희의 생성자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뭐가 나을까요? 그냥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애한테 변수를 다 만들어 놓고요. 사람 클래스한테 변수를 다 만들어요. 필요한 것들, 뭐 이름, 전화번호, 매운 정도, 음식 만들어요, 변수를. 그리고 음식점까지. 그걸 사람한테 만들어 놓고 김철수랑 김영희는 생성자에서 초기화만 해주면 변수 선언하는 게 중복되지 않겠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변수 필요할 거니까. 그 얘기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좋아하는 음식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 건데, 그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아까 해봤으니까 바로 적용을 시킬게요. 자, 음식점 당연히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까 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사실 영화관점이랑 국경관점이라는 객체도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될 거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한테 지금 현재 영화반점 쪽인지 북경반점 쪽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해당 객체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걔네들도 필요하니까 바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음식점을 상속받게 해야겠죠? 아까 풀었던 것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조금 다를 뿐이에요. 생성자를 활용할 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김철수 생성자에서 얘한테 김철수라는 값을 초기화해주고 이름이 아니라 전화번호, 여기는 위에 있는 걸 가져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여기는 선호하는 음식, 얘도 매운 짬뽕이니까. 그리고 김영희 또한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 바꿔주고 여기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얘가 안 매운 짬뽕. 자, 이러면 이제 김철수 객체랑 김영희 객체는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정보들을 물고 있을 거다. 하나 빼먹었죠 지금. 반점에 대한 정보.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음식점에 얘가 영화 반점이죠. 이래야 내가 선호하는 음식점까지 정보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객체를 만들자마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했던 방식대로 비슷하게 봐주면 되겠죠. 자, 주문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는 얘네가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러한 출력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 %s 여기도 %s 여기도 %s %s. 자, 여기서 똑같이 이 애들 값 사용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매기면서 그냥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문을 실행하는 이 시점에 네 개 넘겨주고, 그러면 파라미터 체인지 해서 만들어주고, 이거 직접 타이핑하기 좀 귀찮으니까 퀵픽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뒤에서 이름, 전화번호,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까지 넣어주면 세팅 다 될 거고, 이거 복사에다가 만들어주면서 북경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해야 되는 방식은 같은데 이 방식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아까 문제랑 달랐던 건 객체가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값들을 물고 있어야 된다. 그 개념을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 처리를 한다. 이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주석을 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도출할 수 있겠죠. 영화 김철수 1, 2, 3, 4 매운 짬뽕 당연히 나왔을 거고, 영화 김철수 1, 2, 3, 4 매운 짬뽕, 북경 김영희 4, 3, 1 안 매운 짬뽕, 북경 김영희 4, 3, 1 안 매운 짬뽕.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 영화 반점 김영희 4, 3, 1 아주 매운 짜장, 영화 반점 김영희 4, 3, 1 아주 매운 짜장.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배웠던 걸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좀 헷갈리고
이게 뭐야 싶기도 하고 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정신없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있는데, 복습을 하시면서 천천히 되짚어 보시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다 배웠던 거밖에 없어요. 어렵게 느낄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문제 그대로 두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새로운 개념 하나가 더 들어갈 겁니다. 네.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